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6월에 국민연금 추납한 것 후회합니다 라고 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로 올렸었는데, 의외로 34만 회의 조회수가 나오고 9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저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전체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대한 댓글을 또 저도 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열공을 했습니다. 정말 꼼꼼히 찾아서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추납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감액제도에 대한 설명과 감액 없이 추납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평균 소득이 있는데 그 평균 소득에서 더 많은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연금자면은 국민연금을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그럼 소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빼는지에 대해서 보자면은 감액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임대소득, 이 부분은 감액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감액 대상은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연금 퇴직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고요. 또 용어 하나 있습니다. 초과소득 월액. 이걸 좀 이해하셔야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하는 제도.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초과소득 월액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초과 감액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데 매월 절반 이상은 감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개월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수익이 많은 사람은 12개월을 감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달이라도 두 달만 감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소득 월액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올해의 초과소득 월액은 약 254만 원입니다. A값이 254만 원. 이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금액 감액 기준.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값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54만 원에서 최대가 353만 원이 되었을 때, 100만 원대 미만이죠. 초과된 부분, 그러니까 100만 원에 초과된 부분의 5%를 감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5만 원을 이제 월 감액을 하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300만 원 구간 안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15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초과 소득 월액분의 15%를 감액을 하게 되면은 약 15만에서 30만 원까지 최고 월 감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쭉 내려가서 이제 50만 원 이상까지도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노령연금 감액자의 소득 종류를 구간별로 따져봤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 4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쭉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해서 400만 원 이상 해서 전체로 감액이 된 인원을 보니까 8만 6천 명 이렇게 감액이 됐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구간을 한번 볼게요. 1구간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감액의 대상에서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저소득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약 75.8%가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사업을 해서 감액이 되는 경우에 10,000명이라면은 근로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나간다든가 뭐 어디 가서 뭐 소일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인원이 거의 3배가 되는 셈이죠. 이래놓고 봤을 때 저소득 계층이 가장 많은 감액 인구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개정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월 평균 노령연금 금액 54만원, 생계 목적의 소득 활동 종사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감액제도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저소득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감액제도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액제도가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4개 나라뿐이었습니다. OECD 가운데서 한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 이 4나라를 제외하고는 감액제도를 쓰고 있질 않습니다. 특히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감액제도가 있다가 폐지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2019년도 기준 감액 총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봤더니 900억 원을 거둬들인 겁니다.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감액제도 폐지 대표 발의를 최영 의원께서 하셨더라고요. 이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좀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1대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수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하셨길래 이런 대상을 받으셨는지 하고 봤더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법안을 발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10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활동을 너무 많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히 평생 국회의원으로 추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존경을 할 만한 국회의원 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를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을 그대로 캡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66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을 매월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년 이후에 100만 원에 66세 이상의 분이 연기를 했을 때 5년 이후로부터는 136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매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연기연금 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먼저 노령,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매우 유익한 소득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익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유지를 하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앞서 했던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증된 하나의 소득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득이 5년간 특히 이제 추납하러 와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미리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소득이 앞으로 5년간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소득이 좀 많을 것 같다. 뭐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또 소득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수록 엄청 감액이 되죠. 예를 들어서 12개월까지 그냥 절반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1, 2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소득이 많을 경우라면은 이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감액도 없고 5년 뒤에 36%를 더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연금 상세한 제도를 많은 국민이 모르고 감액되고 나서 알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지의 문제가 개선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약 40~50%가 모르고 지나쳐버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감액을 당했을 때 그 서운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추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지를 하는데 이런 감액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좀 그때 고지를 잘 상세하게 해주었으면은 사회적인 불만이 없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단 한 분에게라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노령에 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데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노령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셨죠? 48.5%를 수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감액 제도가 없으며 있던 나라도 폐지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내용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2057년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과연 고갈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앞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앞서서 그들은 이미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미리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과연 될지,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자료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말 소중하게 키워나가서 노후에 정말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인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번에 꼭 이걸 준비되는 대로, 이거는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튜버라든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한 부분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다 좀 모아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이것을 옮겨가서 3번 정도만 리뷰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의 섬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자료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